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6월 2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슈랑 보고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 이제 제가 좀 못 읽은 것도 있어요. 이제 오늘 좀 바빠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날 뭐 그 한두 개 정도는 더 보충해가지고 해드리고, 일단 이제 오늘 이슈들 다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이슈가 하나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소. 우리 얼마 전에 한번 이제 언급 드렸잖아요. 이제 미국 그 하나오션이 그 유상자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자회사 USA 홀딩스 통해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거기 참여해 가지고 결국엔 미국의 LNG 회사 인수한 거 한번 설명드렸죠. 근데 거기에 돈이 남으니까 이거 분명히 미국 조선소 하나 인수하지 않냐, 아니면 호주 회사 오커스. 근데 결국엔 필리조선소 인수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하고, 그 다음에 7월 뭘 봐야 되나. 그리고 기업 중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좀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아나페스라는 기업 탐방 보고서인 것 같고요. 요거랑, 그리고 이슈 중에서는 TSMC가 새로운 칩 패키징 방법 모색한다. 요 내용하고, 지구촌 전력난, 그 다음에 수출입 데이터 또 감사하게도 비비리서치가 6월 20일까지 데이터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내려라 좀 압박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하고 APR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 증시, 어제는 미국 증시 휴장이었고,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0.8% 가까이 좀 많이 빠졌고요. 다우는 올랐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급락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증시에, 오늘 국내 증시에도 부담이었던 것 같고, 엔비디아가 특별하게 악재 나온 건 없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침에 급등하다가 오후에 급락하더라고요. 변동성이 좀 있었고, 그 닐 카시카리 그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 목표가 2%인데 이거 도달하는데 2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사실 그 연준도 이미 적어놓은 거예요. 연준도 FMC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 이 목표 2% 26년에 도달할 걸로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그런 거를 한 번 더 언급한 거기 때문에 큰 뭐 악재는 아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저 발언 자체가 좀 약간 매파적으로 들리다 보니까 금리는 좀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그러니까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제 이 연준 의사 한 분의 제가 기사를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이름이 이제 쿠글러 연준 이사가 뭐라 그랬죠? 기업들이 가격을 인하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왜냐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어요. 비싼 가격에. 이건 물가를 안정을 시키죠. 이거 비슷한 내용입니다. 가격 결정력이 작년과 달리 올해는 소비자한테 넘어간다. 기업이 아니라. 작년까지 기업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올리면 올리는 대로 소비자들이 따라갔어요. 물가 더 올라갔죠. 근데 이제는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5월 레스토랑 매출이 마이너스로 감소를 했고, 오늘 닫은 레스토랑이라는 데서 레스토랑 올리브 가든 매출이 나왔는데 감소했어요. 작년에는 플러스가 났는데,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거죠. 아주 비싼 거는 뭐 부자들은 하겠지만, 일반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나 이 가격엔 이제 소비 안 할래, 이런 거예요. 가격을 싸게 줘. 그럼 기업들은 따라가야 되거든요. 지출 안 하니까. 그리고 KPMG가 발표한 2024 소비자 펄스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름 외식에 대한 지출 줄이겠다. 마이너스 9%, 엔터 및 미디어에 대한 지출 8%, 여행 및 휴가에 대한 지출 7% 이렇게 줄이겠대요. 돈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행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재량 소비인데 여유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허리띠를 이제 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그동안 너무 좋았는데 좋았고 이게 물가를 영향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가고 있다. 대신에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하반기에. 그 스위스 중앙은행이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낮췄고요. 엔비디아가 3.5% 급락했고 퀄컴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AI 노트북 있죠. 여기서 칩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식 때문에 마이너스 5%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퀄컴 칩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요. ARM, 마이크론, 브로드컴 이게 동반해서 반도체주가 다 일제히 급락했고 반면에 최근에 부진했던 AMD는 오늘은 또 반대로 완전 청개구리 같죠. 4.6%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목표 주가 하향되면서 빠졌고요.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에는 챗GPT가 허용이 안 되나 봐요. 그 소식에 하락을 했고 빅테크는 어쨌든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아마존, 알파벳 올랐고요. 유가가 요즘에 오르고 있고 구리값이 오르면서 맥모란, 프리포트 맥모란 주가도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가 워낙 뜨거웠는데 조금 염두에 둘 건 미국 S&P 500 지수가 2분기에만 14% 올랐거든요. 근데 하지만 모든 주식에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면 그러니까 S&P 500의 1등 기업과 뱅꼴 지금 시총차가 엄청나잖아요. 둘을 같이 그냥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동일 비중. 그러니까 얘도 10%, 얘도 10%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S&P 500 지수를 했더니 S&P 500 지수는 3%밖에 못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쏠린 겁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도 쏠림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과거 닷컴 버블과 비교를 많이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돈을 벌죠. 시스코와 엔비디아의 차이는 엔비디아는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문제는 이 랠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빅테크가 영원히 요 엔비디아 칩을 지금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무한정 살 수는 없어요. 결국 한 번은 줄일 수밖에 없죠.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낙관론 좋지만 끝도 없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끝도 언젠간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른 지금 구간에서 흥분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좀 약간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그것도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랠리가 영원히 뜨거울 수는 없거든요. 우리 경기도 뜨거웠다 차가워졌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저도 어떤 주는 어떤 날은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을 때도 있어요. 진짜 몸도 가볍고 근데 어떤 날은 정말 진짜 일하기 싫고 예, 그냥 마음도 무겁고 예, 예. 저도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날 있는 거죠. 예. 근데 마찬가지죠. 뭐 경제라는 것도 좋았다 내렸다. 예.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도 뭐 그런 지금의 뜨거운 랠리가 너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슈 중에 어제 나왔던 거예요, 사실. 근데 니케이 아시아에 있는 거를 이제 챗GPT에 넣어가지고 이 번역을 돌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TSMC가 새로운 칩 패키지. 이게 뭐냐면 원래 TSMC 동그란데 지금 패키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은 TSMC가 하고 있는 패키징은 여기 있죠. 웨이퍼 상에서 패키징을 해요. 요 안에다가 이 데이터가 통할 수 있게 이 배전선도 깔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 웨이퍼 상에서 테스트한 다음에 잘라버려요. 그 방식이 이제 TSMC가 했던 방식이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애플 고객도 확보하고 잘 나갔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온 거예요. 니케이 아시아 뉴스에 네모난 걸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아니라 직사각형 기판을 쓰겠다라는 갑자기 내용이 떴습니다. 이거 보면 어디 생각 안 나세요? 이게 뭐냐면 FOPLP라는 방식입니다. 아마 그걸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는데 직사각형 기판의 사용 요겁니다. TSMC가 이걸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걸로 변화를 할 수도 있다. 이게 몇 년 걸린대요.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직사각형 기판의 크기가 더 커요. 웨이퍼보다. 근데 엔비디아 H200, B200 같은 AI 첨단 칩 같은 경우 점점 커지죠. 이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B200만 해도 블랙엘 그래픽 처리 장치를 2개를 연결해요. 이 주변에 8개의 HBM이 깔려 있어요. 커져요. 그래서 단일 웨이퍼의 B200은 16세트를 만들 수가 있대요. 하나의 웨이퍼에서. 예. 근데 모건 스탠리 추정에 따르면 H200, H100 칩은 29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칩들은 29개를 만드는데 하나의 웨이퍼에 얘는 16개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덩치가 큰데 웨이퍼 동그랗잖아요. 이제 못 쓰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추세는 확실하다. 예. 어쨌든 패키지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질 거다. 이렇게 패키지가 커지면 어쨌든 또 검사하는 회사들도 더 좋을 수도 있고 한데 다만 아직은 좀 초기 단계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좀 시간은 필요하다.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TSMC 같은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TSMC가 곧 직사각형 기판을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번스타인 리서치의 반도체 분석가가 얘기를 했고 인텔은 또한 공급업체와 협력해서 패널 수준의 패키징을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FOPLP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하냐면 삼성전자랑 네페스가 하는 기술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돈이 안 되고 여기서는 적잖아죠. 시장이 안 열려가지고 TSMC가 이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게 나왔고 그래서 옛날 제가 자료 좀 찾아봤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예. 반도체 다이가 이게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이 네모나게 돼 있어요. 기판이 이렇게 이 동그란 걸 네모나게 만들어요. 네모난 기판 보이세요? 그래서 각각 자르면 여기는 웨이퍼는 동그라니까 이 주변 여기가 이걸 못 쓰죠. 활용을 못 하죠. 근데 얘는 다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갤럭시 와치에 사실 이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웨이퍼 저거 패키징을 할 때 네모난 데서 하는 거예요. 크기 보세요. 크기 훨씬 크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에는 삼성전자랑 네페스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현실화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한번 좀 계속 뉴스들 또 나오면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지구촌 전력난 우리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좀 가볍게 들어주세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일단 기사를 제가 한번 요약해봤는데 예, 우리 워낙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또 최근에 언급 드렸으니까 남아메리카 에콰도르가 지금 전력 사태가 발생했나봐요. 정전에. 근데 에콰도르는 75%가 수력 발전입니다. 가뭄과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발전이 안 돼요. 대만에서는 그 내유 과학단지 일부 정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엔비디아 대만 지사도 있고 3,00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대만은 전력망이 노후에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그 베트남 정부가 대만 폭스콘이 워낙 전기를 많이 쓰니까 예,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공장이 그러니까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전기 때문에 난립니다. 이제 전력기기 회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전기가 부족하니까 예. 전력망도 많이 깔아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 전력 수요가 27,080 TWh에서 36,101 TWh로 4년 동안 13% 늘어날 것 같고 데이터 센터 비중은 늘어나고 현재 2.1인데 앞으로 2030년 10.2까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먹는 비중이 어마어마한 거죠. 인도도 석탄 발전. 그러니까 인도는 조금 역주행하는 것 같아요. 보통 석탄 안 쓰잖아요. 근데 15.4 기가와트 신규 석탄 발전 용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쉽게 안 죽어요. 쉽게 죽는 건 아니에요. 화석연료도 예, 어쨌든 쓰면서 갈 겁니다. 근데 대신에 옆에다 탄소 포집 장치 같은 거 이제 나중에 붙이겠죠.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원전을 많이 활용하고 하려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첨단 원전 확대에 의한 어제 잠깐 설명드린 그 법안 있죠. 이게 상원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망 개선도 주요 과제고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예, 부분은 굉장히 예,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국가들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원전이든 화력발전이 석탄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짓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전력난이 좀 급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결국 여기서 돈 버는 기업은 누구죠? 그 전력기기 회사, 예, 전력망 깔 때 그런 회사들이 결국엔 또 돈을 버는 거죠. 자, 비비리서치에서 6월 20일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고요.
IT 품목, 반도체, D램, 낸드 모두 좋았고 소재 부품 쪽에서는 리노공, ISC, TFE 같은 소켓 그리고 TSE가 생산하는 인터페이스 보드와 프로브 카드, TCK 하나 머티리얼즈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 이게 소모성 부품이죠.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수출이 다 좋았다고 합니다. 넥스틴이 오늘 아마 넥스틴이 약간 공시 있던데요. 그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한 강성무 펀드 있죠. 거기서 넥스틴 지분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공시가 떴습니다. 오늘 오히려 주가는 좀 급락하긴 했는데 아무튼 넥스틴은 좀 최대주주가 바뀌는 것 같아요. 강성무 펀드 아시죠? 예. 거기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검사 장비 수출이 20일 만에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그쪽 그 오버레이 계측 장비 HBM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개 기업 괜찮았고 테크윙도 수출 증가했고요. 사이맥스 로체스는 이제 웨이퍼 이송하는 장치입니다. 여기도 20일밖에 안 됐는데 전달과 그 20일 동안의 데이터가 지난달 전체랑 비슷하다. PSK의 세척 장비, 제우스의 세정 장비, 주성엔진, 원익 IP, 유진테크 증착 장비도 괜찮았다. 반도체 위에는 파트론, 인탑스, 드림텍이 생산한 스마트폰, 부분품 이 모두가 해당되기도 하고 이 중에 특정 기업만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파악하기 좀 어렵고 근데 여기 속하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분 OLED TV도 좋았다고 합니다. 예. 패널 수출도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한테는 좀 요즘에 분위기 좀 살죠. 긍정적인 뉴스고 배터리는 빛으로서 이건 2차전지가 아니에요. 1차전지 무기 같은 데 들어가는 예. 그리고 원격 검침기 근데 이쪽 수출 좋았고 YM텍이 생산하는 EV 릴레이 그중에 1000V를 넘는 제품들이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24년 기준으로 양극재종 NCA 이게 삼성 SDI가 하죠. 수출도 괜찮았고 폴란드양 수출은 동박과 알루미늄박 모두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완제의약품 수출이 아마 6월에 신고가 낼 것 같고 휴젤, 대용제, 메디톡스, 보톨리눔 톡신도 잘 나왔고 화장품이야 뭐 여전히 좋고요. 특히 미국죠. 색조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 경신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도 오랜만에 중국향 지금 좋은 데이터가 나왔고 20일밖에 안 지났지만 5월 전체 수출을 뛰어넘고 있다. TNL은 우리 많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창성 피부자 여드름 패치. 예. 이게 6월에도 신고가 그러니까 수출이 고점 넘는 거죠. 그리고 APR의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도 5월에 좀 꺾이나 싶었는데 6월에 다시 튀고 있어요. 기타에선 골프존, VC의 골프용품, KTNG의 담배가 양호하고 엔터 음반 수출도 괜찮다고 하고요. 뭐 라면 핫도그야 워낙 유명하죠. 변압기도 좋고 화학에서는 송은산업 산화방지제, 금호송유의 BPA, 효성 TNC 스판덱스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는 이제 언더필, 그러니까 언더필이라는 거는 이제 그 HBM 이렇게 만들고 나서요 공간이 비거든요. 이 패키징을 할 때 위로 이렇게 쌌는데 이걸 서로 연결하겠죠. 이렇게 구멍 들어가지고 이 중간중간 이렇게 비거든요. 얘들을 이제 언더필 채워넣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6월 20일까지 1일부터 데이터가 좋았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이어 여당에서도 금리 내려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태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 인하 환경 조성됐다. 그러니까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서 채권 시장에선 8월달 원래 저는 우리나라는 9월이 없어요. 그 금통위가. 그래서 10월에 할 걸로 봤는데 연준이 9월에 할 거니까. 근데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차 전체 회의 27일 열리는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 불러서 이 서민 금리 부담 문제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죠. 예. 그래서 한국은행은 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고 있다. 사실은 뭐 미국 빼고는 지금 하고 있죠. 예. 점진적으로. 그래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고 김진욱 시티 이코노미스트가 원래 예전에는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를 봤는데 이번엔 100%까지 금리 인하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 금리 인하 그냥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이후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번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에 반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러니까 약간 수긍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느니, 근데 우리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금리 낮추면 좋죠. 그죠? 예, 주식시장이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되면 좋은 쪽이 증권, 건설이죠. 예, 그래서 증권주와 건설주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빨리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미국 물가가 더디고 미국의 금리 인하 환경이 점점 무르익을수록 한국의 조기 금리 인하는 또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하 쪽으로는 방향을 틀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좀 더 지켜보자고요. 자, APR은 뷰티디 우리 한 번씩 다 공부했던 기업이고 성과도 굉장히 좋았죠. 주가도 잘 갔고 요즘도 뭐 견조한 것 같고, 근데 오늘 수출 데이터도 좋았고요. 뭐 국내 홈뷰티 1등 기업이고 매출 42%인 2,162억 원이 뷰티 디바이스 라인 AGR에서 발생합니다. 처음에 이제 21년도에 이 시장 이제 뛰어들었을 때 일단 뭐 첫해 5만 대 판매에 그쳐가지고 그렇게 뭐 썩 성과 있지는 않았지만 22년도에 59만 8,900대, 작년에 100만 대를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05억에서 지금 2,199억까지 20배 가까이 뛰어버렸어요. 원래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랑 같이 하죠. 지금 메디큐브를 바르면서 요 뷰티 디바이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AGR과 결합한 패키지도 출시해서 재구매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메디큐브 매출은 1,426억으로 20년 비해서 61%나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5%였는데 19.9까지 좀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이게 내재화 시켰어요.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APR 혼자 다 합니다. 내재화 시켜서 비용을 좀 줄였고, 일본, 미국, 중국, 프랑스 등 9개 국가 법인 설립해서 가는데 해외 비중은 점점 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엄청난 점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제품 울트라 튠이 나왔는데 이것도 미국에서 판매 임박했고요. 지난달 평택에 2공장 열고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1공장의 연간 생산량 70만, 이거 합치면 연간 800만 대 만들어 찍어내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리고 연내 가정용 리필 점점 다양하는 거죠. 클렌징 기기 이런 것들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만 괜찮으면 돼요. 미국 데이터만 훼손 안 되면 주가는 계속 견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선 하나오션이 하나시스템 미국의 필리조선소 드디어 인수를 했습니다. 예,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고 현금 1억 달러에,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지만요. 필리조선소는 미군 해군 바로 옆에 있어요. 기지. 미국 공공기관과 해군 발전 선박 건조, 수리, 유지 보수. 근데 존스법에 의해서 이렇게 미국의 현지 그 조선사에서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대주주는 노르웨이 에이커고 수주장고는 현재 4척 정도, 국가안보 다중 임무선이라고 하는데 군함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 수주 내역에는. 그러나 앞으로 뭐 군함 수주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바로 옆에 있는데 미 해군 유지보수 MRO 사업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이게 도크도 되게 큰 편이고 항공모함은 안 돼요. 예, 그건 만들 수가 없지만 미국 해군의 대부분 주력 함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조선 건조에 필수적인 설비들도 잘 갖춰져 있고, 예. 근데 필리조선소는 어쨌든 경영상황이 안 좋대요. 23년 영업이익률이 16.2까지 떨어졌고요. 적자가 누적되면서 그 부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리조선소가 매물로 나온 이유는 아시겠죠? 그래서 경영이 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그룹이 가져가게 되는 것 같고, 조선업 기반이 취약해요, 미국은. 그래서 한국 조선소가 인수한다고 해서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이 바로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보다 긍정적인 건 시장이 계속 이런 스토리를 원해왔잖아요. 우리나라 방산이 미국 현지에 직접 직진출하는 거, 그 배로 그걸 드디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미 해군에서는 저런 유지보수 사업이나 또 선박 발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 해군의 함대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고,
현재 군함 수준 없지만 어쨌든 미 해군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거든요. 배도 적고 하니까 아마 발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하나 시스템하고 같이 인수하기로 했어요. 되게 독특하죠. 웬 하나 시스템? 방산이 목적이라 그래요. 군함 쪽이니까. 그래서 실제 그 하나 시스템은 그 군함에 들어가는 전투 체계, 레이더 이런 걸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양국 간에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냐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필라델피아 여기가 기지인데, 해군 기지인데 바로 옆에 필리준 선수 있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 받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김수현 박승영 의원님이 빅테크 4개사의 시가총액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6.9%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빅테크 4개 더한 거에 36.9 정도 되는 거죠. 슈퍼울이죠, 진짜 그야말로. 예, 가격 막 불러대고 그래도 사야 되고. 근데 엔비디아만큼 슈퍼울이 네덜란드 ASML 장비, EUV 장비죠. 여기가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기업들 시총으로 나눠보니까 30.5 정도 된다. 엔비디아가 훨씬 더 높은 위치죠. 이 둘의 차이는 뭐냐? 마진율. ASML의 그 평균 영업이익률은 28%인데, 예, 어쨌든 엔비디아는 31%.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도 엔비디아가 무려 65. 예, ASM은 31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엔비디아도 아픈 과거가 있는 게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여버리니까 영업이익률이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빅테크가 AI 투자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서 이제 나 AI로 돈 벌겠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엔비디아한테는 타격이 불가피해요. 주문이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엔비디아를 무조건적인 낙관론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보여주면 계속 오르긴 하겠죠. 예. 그러나 영원하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 가계는 마지막 남은 초과 저축도 다 소진해가지고 이제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할 때라고 하고 있고요. 금리가 마냥 떨어지기는 어렵죠, 당연히. 예. 그래서 연준과 한국은행도 지금 통화 정책이 아직은 신중한데 또 국제 효과도 더는 안 밀리고 오히려 최근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 정도 분위기는 유지될 수 있다. 인플레 제압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올해 상반기 발행된 근데 어쨌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자금 조달하기 좀 편해지죠. 근데 이렇게 낮아진 것도 아닌데 상반기 발행된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 발행 규모가 작년보다 19.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금 수요가 활발했고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될 거예요. 예, 하반기 되는데 8월이냐, 9월이냐, 10월이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한테 좋다 이런 분위기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대형주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중소형주들이 이런 환경에선 또 좋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막 중소형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중소형주들은 잘 인내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나페스는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 칩 있죠. 거기 들어가는 티콘이라고 화질 조절해 주는 거 있어요. 그 반도체 티콘 반도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좀 안 좋았다가 이제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의 근데 81.5%가 OLED 여기 그 티콘 이쪽에 이제 그 매출이 대부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OLED 쪽에서도 IT OLED 있죠. IT. 그러니까 아나페스는 저 티콘을 만드는 회사죠. 화질 조절해주는 반도체인데, 근데 이 OLED향 매출 대부분이 IT OLED. IT OLED가 어디예요? 노트북, 아이패드,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OLED. 여기서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작년 아나페스가 공급한 IT OLED향 티콘 물량은 약 50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또 생성형 AI PC가 나오니까 저전력에서 강점이 있는 OLED 패널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 AI PC도 OLED가 탑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만 있는 게 아니라 태블릿 PC, 노트북에도 다 들어가요. OLED가 점진적으로. 그러면 이 회사도 동반해서, 이 회사는 삼성 쪽이에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아마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 전력이 높은 AI PC 특성상 소비 전력과 반응 속도에서 OLED가 우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LCD는 좀 싸지만
어쨌든 방향 OLED로 바뀌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페스는 또 인텔의 AI PC 파트너사로도 선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국내 디스플레이 고객사가 연간 여기가 뭐 삼성 디스플레이겠죠. 연간 3, 4억대 모바일 올레드 패널 공급 중에 있는데 2018년부터 중화권 위주로 아나페스는 이제 삼성이 너무 이쪽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중화권 위주로 이제 일부 모델의 모바일형 TED 제품을 이제 공급을 했고, 근데 작년까지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고객사 주요 스마트폰 모델 물량이 확보되면서 1분기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달성했대요. 근데 국내 주요 경쟁사가 중국의 이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고객사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로 아나페스가 선제적으로 파운드리 물량에 또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를 좀 잘하고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어떤 이제 흐름들이 좀 좋아지면서 좋은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OLED에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쪽에 대한 탑재율이 증가하면서 아나페스가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격한 물량 증가로 이제 1분기 예상보다 마진은 좀 떨어졌대요. 그리고 관계회사 GTCS인데 여기가 그 통신 있죠, 4G, 5G, 여기 이제 반도체 솔루션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GTCS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스펙 형태로. 그래서 아나페스가 이 회사 지분 26%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GCTS는 미국 1위 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 또 퀄컴, 삼성, LSI, 미디어텍 이런 쪽에 이제 인증받은 칩을 그러니까 이 GCTS는 그 미국의 1위 통신 사업자가 버라이즌인데 요 버라이즌의 칩 인증을 받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라이즌이 퀄컴, 삼성, 미디어텍, GCTS를 4대 업체로 인정을 한 거죠. 통신칩, 야 합격 너네.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거의 최대 주주가 이제 아나페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매출 이렇게 늘 것 같고 현 주가는 추정치 대비해서는 7.6배입니다. 내년 추정치. 그래서 주가는 비싸진 않은 것 같다. 아마 탐방 갔다 오셔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AI PC 여기 들어가는 OLED 패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저도 아나페스는 이렇게 잘 아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공부는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해 보셔야 되고 저도 좀 더 봐야 돼요. 그냥 이것만 보고 좋으니까 해볼까 이러시면 안 되고 저도 진짜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디스플레이라는 게 중장기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뭔가 변화는 맞아요. 턴어라운드 이 T콘 화질 조절하는 이쪽이 OLED 노트북 태블릿에 들어가면서 뭔가 변화는 긍정적으로 생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어제는 공시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 맞아요, 공시는 없었고 어제 요거 그 미래에셋증권 허선호 부회장님이 한 1.49억 샀고 삼성전자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우선주도 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제 임원 두 분이 그래서 요즘에 꾸준히 삼성전자는 좀 매수가 들어오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슈랑 보고서는 다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조선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요거죠. 요거 조선. 그 이번에 그러니까 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왜 조선 사업이 왜 갑자기 방산 쪽을 가려고 할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인 거죠. 근데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 일치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해군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만회하려면 자기네 조선 능력으로 안 돼요. 한국의 SOS. 근데 존스법 때문에 미국의 조선 기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시장이 열리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방산 시장이 열리는데 해군 쪽에 그것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리도 해주고 신규 선박. 그래서 그 물꼬를 튼 게 이번에 필리조선소 인수한 거죠. 그래서 군함만 봐도 중국은 234척, 예, 미국은 219척, 중국 조선업이 230배예요. 미국에.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대만 해협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해가지고 밸류체인까지.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MRO 군함하는 회사는 현대중공, 하나오션이고, 하나오션이 이번에 필리조선소 인수했으니까 물량이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들이 수혜받는다, 그건 꼭 아닙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 그럼 하나오션 밸류체인이 뭐지? 그러면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또 이제 미국에서 또 뭔가를 해요. 그럼 현대중공업 밸류체인 뭐 있어요? 네. 뭐 세진중공업도 있을 거고, 현대힘스도 있을 거고, 그죠? 많이 있죠. 삼성 쪽은 오리엔탈 전공이죠. 뭐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가 STX 중공업이죠. 엔진사. 아직 인수까지는 안 됐는데, 그럼 거기도 현대중공업 밸류체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네, 그런 게 투자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밸류체인까지 스스로도 한번 뽑아보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요. 제가 또 원고를 빨리 이 방송을 이게 보여줘야 돼가지고, 오늘은 좀 증시 안 좋았습니다. 급락했죠. 미국 반도체 충격. 그래서 정말 어렵게 2,800 넘었는데 참 힘들어요. 한국 증시. 예. 미국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또 맞고, 오를 때는 잘 못 오르고.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여전히 힘이 없고, 코스피는 그나마 좀 좋았는데 오늘은 좀 충격을 받았고요. 오늘 바로 외국인이 팔아버렸죠. 한마디로 한국은 외국인이 안 사면 참 어려운, 그건 좀 아쉬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전선 업체들이 좀 굉장히 좋았고요. LS 오늘 또 구리값이 올랐어요. 정유주는 이제 GS만 올라갔던 게, 이제 이노베이션은 어제 그 SK ENS 합병 이슈로 한번 올랐던 거고, GS는 그 영일만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기사가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20% 포항, 예, 가스전 기대로 올랐고, 그다음 오늘 미용기기 APR, 예, 데이터 아까 잘 나왔죠. 종합상사 요새 포스코 인터가 아주 뜨겁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LX 인터도 같이 올랐고, GS 글로벌까지. 화장품도 오늘 데이터 좋았습니다. 요새 분위기 안 좋았는데 순식간에 다 올라갔고, 특히 콜마 B&H가 건기식인데 웬일입니까? 정말 너무 안 갔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예, 콜마 B&H가 힘을 좀 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좋았고요. 보톡스 쪽도 오늘 메디톡스랑 휴젤이 좋았고, 카지노 쪽도 파라다이스가 좋았네요. 통신주들도 괜찮았던 것 같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정말 미미하지만 좀 올랐고, 백화점도 일부 올랐습니다. 조금 반등했네요. 조선주들은 이제 하나오션이 어쨌든 인수한 거는 당장의 실적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필리조선소가 적자가 있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실적에는. 그렇지만 미국을 열어버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오히려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되면 또 더 미국 방산 쪽에 더 진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좀 강했고, 드디어 한국조선해양 15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반도체 오늘 안 좋았고요. 어제 급등했던 DBI 때 그냥 한 번에 갑자기 또 8%, 정말 아주 급등락 심하고, 어제 20%가 넘게 올라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빠졌지만, 저는 뭐 어제 테슬라 그거보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그 아날로그 파운드리보다는 한국 DB하텍을 또 다른 회사들이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갈등의 좀 수혜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중국의 또 최근에 파운드리 가격 인상 얘기도 있으니까 최악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안 갔었죠. 2차 전지 셀은 이제 이노베이션이 좀 안 좋았고, LG엔솔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오늘 좀 전체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예, 다 좀 쉬어갔습니다. 반도체 쉬어갔고, 스마트폰 쪽, 의료 AI도 좀 부진했고, 로봇주들도 힘이 없었고, 자동차도 오늘은 뭐 별로 안 좋았죠. 예.
만도가 좀 많이 빠졌네요. 근데 만도는 크게 빠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AI, 뉴로모피, 시스템 반도체, 해운주 어제 좋았다가 오늘은 다시 하루 만에 또 급락을 해버렸고 반도체 장비도 오늘 일부 기업은 올랐지만 오늘 뭐 코미코, 뭐 엑시콘 이런 기업들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IT, AI 쪽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 뭐 LG엔솔 대형주들 보니까 일부 조선주 좋았지만 뭐 한전도 안 좋았고 근데 공기업들 잘 가지고 가세요. 이게 한전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할 텐데 잘 좀 인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력기기는 좋았고요. LX 오늘 전력기기가 다시 불을 뿜었죠. 화학주는 정말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정말 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제 급등하더니 또 빠지고 코웨이 또 이거 보세요. 스크모석이도 그러니까 참 예, 이게 들고 가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알테오제는 여전히 좋고요. 예, 실리콘2 오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전력기기와 화장품이 다시 올라선 거죠. 예, 그런 좀 분위기였고 반도체 2차전지 뭐 자동차 이런 쪽은 좀 빠지는 이들이 움직여야 지수가 가는데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미코도 많이 빠졌고 CIS도 2000지 장비인데 오늘 좀 충격받았고요. SNS테 넥스틴도 아까 M&A 공시가 있었는데 일단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고요. 뭐 영일만 관련주 여전히 뜨겁고 근데 오른 기업은 오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 화장품하고 전력기기, 건강기능식품 이쪽의 분위기는 좋았고 반면에 이 어제 저출산 대책 관련주들 좀 빠졌고 예. 그다음 풍원정밀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국산화했던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올랐다가 오늘은 다시 대밀려 버렸고 아이폰 관련주도 좀 빠졌고 대체적으로 IT는 부진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요새 좀 많이 빠지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데 뭐 흘러내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흘러내리는 누군가 터는 거죠. 예. 그러나 펀더멘털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예.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 함께 배우기 2개 올라갑니다. 각각 다 우주항공 쪽인데 기업을 좀 나눠서 했어요. 그냥. 예.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올라가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